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북에서는 어제 하루 2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2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일 기준 가장 많은 숫자인데요. 대확산의 중대기로에 섰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20명으로 치솟았습니다. 청주 오창에서는 당구장을 이용했던 손님 3명이 확진됐습니다. 당구장 주인 50대 A씨는 천안 지인 모임을 다녀온 후 지난 24일 확진된 사람입니다. 14일 날 8명이 모여서 거기에서 이제 당구 게임을 했고요. 15일 날도 천안에서 점심을 먹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당구장에 와서 저녁 시간까지 영업을 한 것으로. A씨의 20대 자녀와 접촉한 카페 아르바이트생 1명도 확진됐습니다. 확진자가 잇따르자 청주시는 오창 일대를 거리두기 1.5단계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 오창읍 읍 소재지와 오창 제3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천 김장 모임을 통한 대규모 연쇄 감염도 발생했습니다. 60대 B씨를 시작으로 가족과 지인 등 9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지난 20일 서울을 다녀온 뒤 발열 증상을 보인 40대 C씨와 충주에서 서울 확진자와 함께 김장을 한 70대 D씨도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지역 구분 없는 N차 감염에 이시종 지사는 대도민 담화를 발표하고 도민들의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타 지역, 상호, 이동, 교류, 모임 행사 등을 적극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충북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3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제천에서는 코로나19 지역 감염 환자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천시는 실질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의 방역 대책에 들어갔는데요.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듯합니다. 신규식 기자입니다. 인천발 가족 감염이 지역 감염으로 확산되면서 제천에서 지금까지 1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차 확진자 4명과 동선이 겹치는 1,100여 명을 전수 검사한 결과 9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13명 가운데 10명은 가족 등 친인척이고 나머지 3명은 이들과 밀접 접촉한 지인들입니다. 지역 감염이 잇따르면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는 보시는 것처럼 자의반, 타의반의 검사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역 내 감염이 진정 차단될까지는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원은 저희가 특정을 지을 수는 없고 아마 저희 생각에는 어제 인원보다는 많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데 제천시는 공개적으로는 1.5단계, 실질적으로는 2단계 수준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들어갔습니다. 각종 행사 및 회의, 전면 취소, 공공이용시설 휴관, 각종 체육경기 중단 및 취소, 이염시설에 대하여도 강력한 거리두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후 전국에서도 내로라 할 만큼 선제적으로 방역에 애를 썼지만 인천발 설마가 공든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옥상옥의 광역단체보다는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판단과 결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 속에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고 수험표 교부 방식 등 올해 수능은 코로나 여파로 많은 점이 바뀌는데요. 진기훈 기자가 달라진 방식과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올해 수능은 예비 소집일 모습부터 달라집니다. 예년처럼 교실에서 수험표를 받지 않고 운동장이나 강당 등에서 워킹스루 형태로 받게 될 전망입니다. 시험장을 직접 확인할 수는 있지만 건물 내부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신 학교별로 학교 배치도와 유의사항을 게시판과 유인물 등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게시판을 설치해서 읽어볼 수 있도록 간격을 유지해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유인물이라든지 배치도는 그 앞에다 놔서 간격을 유지해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확진자나 자가격리 대상인 수험생은 예비 소집일에 직계 가족이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능일 전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이 아닌 보건소로 가야 하고 확진이나 격리 통보를 받으면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확진 수험생은 청주의료원에서, 자가격리 대상 수험생은 지역별로 4곳의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게 되는데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이 일반 시험장에 입실했다 피해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거나 확진자 동선과 겹친다고 생각한다면 보건소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수험생이라고 밝히면은 그 당일 결과를 통보해서 알려줄 것입니다. 수능 당일 증상이 나타나면 일반 시험장에 마련된 별도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릅니다. 수능 당일엔 오전 6시 반부터 입장이 가능하고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합니다. 시험장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망사나 밸브형은 금지됩니다. 또 쉬는 시간마다 모든 시험실의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만큼 보온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다음 달 3일 특별 교통관리에 나섭니다. 도내 4개 지구 38개 시험장에 경찰 195명과 모범 운전자 등 자원봉사자 98명, 순찰차 등 장비 85대를 배치해 일대 교통을 관리합니다. 또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시험장 주변 2km의 불법 주차 등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이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청주시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청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등이 담긴 내부 문서를 촬영해 지인에게 보냈고 개인정보가 인터넷상에 퍼졌습니다. 진천군의 인구 증가가 지역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사이 음성군은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돼 지역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두 지역에 걸쳐 있는 혁신도시의 주거와 산업단지의 비율이 희비를 엇갈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진천 덕산읍과 음성 맹동면에 걸쳐 있는 충북 혁신도시입니다. 진천에는 공동주택용지의 74%가, 음성에는 산업단지 100%와 클러스터 용지의 65%가 몰려 있습니다. 이 같은 배치 비율은 인구 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천 혁신도시의 인구는 19,700여 명으로 8,600여 명에 불과한 음성 혁신도시의 2배가 넘습니다. 음성에서도 오고 음성 옆 동네에서도 많이 아무래도 젊은 엄마들은 다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 같아요. 혁신도시를 필두로 진천구는 125년 만에 최대 인구를 갱신하며 각종 경쟁력 지표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타고 있고, 정주 여건을 계속 확장을 해 나가면서 저희 도시 경쟁력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음성의 인구는 2016년 97,700여 명 이후 내리막길을 걸으며 고용정보원의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부터는 국토부에 미분양 클러스터 용지의 일부를 주거 용지로 전환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용지라든가 그 면적을 갖다가 그 자치단체의 비율대로 조성을 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이 자치단체 간의 그 불균형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혁신도시 출범 당시 진천구는 일자리와 연관된 산업단지와 클러스터 용지가 음성군에 집중 배치된 것에 크게 실망했고, 반면 음성군은 환영했습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수확 후 남은 농업 부산물을 불법으로 태우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산불 피해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요. 충청북도와 시군이 처치곤란한 농업 부산물을 무료로 파쇄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수확 후 남는 작물의 줄기나 뿌리 등 상당량의 농업 부산물은 농민들에겐 애물단지입니다. 예전처럼 땔감으로 쓸 수도 없고 지난해부터는 공동 소각도 금지돼 처치 곤란입니다. 일부 농가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불법 소각은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놔두면 그냥 뭐 썩지를 않아요, 잘. 그냥 몇 년 동안 안 썩으니까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죠. 내년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추수가 끝난 밭에서 기계 소리가 요란합니다. 산불 진화대원들이 방치된 들깨 줄기를 기계를 이용해 잘게 부숩니다. 도내시군이 실시하고 있는 무료 농업부산물 파쇄 서비스입니다. 산림 가까이에 농지를 갖고 있다면 읍면동이나 시군 산림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농사를 짓고 계신 농업인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운영 중인 산림 예방 진화대 4계조를 이용해서 농작물을 이렇게 파쇄해드리고요. 서비스 이용 기준에 부합하는 충북의 산림 연접 농경지는 3,500헥타르에 이릅니다. 충청북도와 시군은 봄철 산불 기간 전인 내년 2월 말까지를 집중 파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11개 시군에서 400명가량의 전담 인력을 운용 중입니다. 산불 예방 등 일석사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이 파쇄된 산물을 이용해서 퇴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있고, 이를 또 한 가지는 이제 농촌 주민들이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을 좀 저감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충청북도는 내년에는 인력을 250명 추가 배치하는 등 농업부산물 무료 파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정순 의원이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심 1부는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며 정 의원이 제출한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정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4일 청주지법에서 진행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건설반대 대책위원회는 중림동 지연난방공사 정문 앞에서 대규모 발전소 확장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대책위는 난방공사가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며 열병합발전소 4배 증설이 아닌 기존 시설만 친환경 에너지로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청주시가 기존 한 달간 50만 원이던 청주페이 충전 한도를 다음 달 한 달에 한해서 7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충전 한도를 상향했으며 사용액의 1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도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로터리 3740지구 무궁 로타리 클럽을 비롯한 음성 지역 8개 로타리 클럽은 음성군 보건소를 방문해 발열 체크기와 비접촉 온도계, 마스크 등 4,500여 원에 상당의 의료 장비를 기탁했습니다. 로타리 클럽 회원들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한 예방과 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의료 장비를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떨어지며 종일 쌀쌀한 초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청주 5도, 충주 제천 2도, 옥천 4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8도 등 7도에서 9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까지 특별한 비 소식은 없는 가운데 맑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